법무부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어떻게 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7살인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데는 합의가 되었는데 남편과 저 둘 다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남편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거의 집에 있은 적이 없어 아들도 아빠를 낯설어 합니다. 근데 저는 전업주부로서 경제력이 없습니다. 누가 아들을 키우게 될까요? 7살인 아들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아빠를 낯설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양육자가 누가 될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저는 외출을 할 때는 6살 딸을 친정에 맡겨놓거나 친정에 맡겨놓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맡겨놓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아내가 가출을 하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여 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댁에 딸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제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엄마가 평소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되게 소홀했죠. 더군다나 한 달 전 가출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협의혼을 할 때 제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시 6살이던 아들의 양육자를 남편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남편의 부모님이 양육보조자로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재혼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번창하여 지금은 아들을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꺼이 아들의 양육을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양육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5년 전 협의혼을 할 때 경제적 사정 때문에 6살 아들의 양육자를 남편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양육자 변경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의혼 시에는 양육자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 되면 양육자 양육 및 친권자 결정하는 협의서 한 통과 사본 2통을 확인기일 한 달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따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하고 심판을 받아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그리고 확정증명서 각 3통을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입니다. 기준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대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미성년자인 자의 성별과 연령,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어린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컸는지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와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의 의사,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양육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정, 친밀도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실무적으로는 이혼 전까지 아이를 누가 키워왔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워왔는데 이혼을 했다고 아빠로 양육자를 바꾸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혼 전까지 아이를 누가 키워왔는가를 기준으로 엄마가 키워왔다 그러면 엄마가 양육자가 되고 아빠가 키워왔다 그러면 아빠가 양육자가 되겠죠. 근데 잘 키워야 되겠죠. 엄마가 키워왔는데 아이에게 공부할 것을 계속 강요하고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아이는 싫어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계속 싸우고 애가 또 그래서 가출까지 했다.
뭐 그랬다고 그러면 이혼 후에는 양육자가 아빠로 될 수도 있겠죠. 이에 관해서 아이가 만족했는가? 아이가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싫다. 심지어 증오까지 한다.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양육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아빠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키워왔다. 근데 이혼 후에 환경이 바뀐다. 그러면 양육자 변경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 환경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빠가 양육비를 준다는 전제하에서 양육자를 일반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환경의 변동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 이혼 전부터 아이를 키워왔고,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그런 트러블이 없었다고 그러면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이 됩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 신청은 보통 이혼소송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이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소송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 진행 때 임시로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임시 양육자는 지금까지 양육해오던 사람이 대부분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두고 놔버리면 지금 아이 키우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시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이 대부분 본안에서 양육자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절대로 두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할 때는 시범 면접 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본 재판에서는 아동 심리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임시로 정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시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시범 면접 기일을 잡습니다. 기일을 잡아서 날을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하고 만나는 장면을 거울 저편에 두고 이 편에서는 판사, 아동 심리학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가 되게 누구에게 더 친밀도가 있는지, 그걸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 면접 조사 결과가 임시 양육자 지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하고 친권자 어떻게 다를까요?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을 만들고 기간 연장할 때, 해외 출국할 때, 전학할 때, 수술할 때, 아이가 뭐 예를 들면 다쳐서 수술할 때, 주민등록 이전할 때, 이럴 때 일반적으로 아이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대리해서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권자거죠. 그게 친권자입니다. 근데 아이가 잘 양육이 되려면 친권자하고 양육자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양육자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친권자하고 양육자가 틀려버리면 아이의 상황에서 제일 잘 알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사람이 양육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친권자가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게 반대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죠?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게 돼버리겠죠. 친권자하고 양육자가 서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일반적으로 동일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재판을 할 때는 뭐 여러 검사와 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동심리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심리검사는 전문가인 아동심리검사관이 아이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하고 더 친밀도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양육되어 왔는지, 그리고 아이가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심리검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에 있는 조사관입니다. 부모 집을 방문해서 양육 환경, 방이 몇 개가 있고 아이가 어디를 쓸 것인지, 그리고 보조 양육자, 엄마 아빠가 일을 하면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지, 아니면 보조 양육자를 고용해야 될지, 주위 환경은 어떤지,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학교를 다니게 될지, 그리고 학교 주변 내지는 집 주변 환경이 아이한테 아이 양육에 적합한지, 그런 걸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양육환경조사 보고서도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러면 양육자 지정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할 때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임시 양육자가 본안에서 재판 결론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두고 놓으면은 양육자를 포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이 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아빠는 아이를 뭐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뭐 양육자 지정 재판에서 아빠는 사람 참 문제 있기 때문에 향후 내가 그 양육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아빠는 못 만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판사님이 보기에 아니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아이를 생각한다면 엄마 아빠를 골고루 만나야지 아이 정서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로서는 엄마에 대한 점수를 깎겠죠, 그죠? 그래서 면접 교섭을 잘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양육자 지정 재판은 더러운 전쟁입니다. 이혼 재판이 본래 좀 되게 더럽다기보다는 되게 더티해요. 더티한 전쟁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더티한 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동영상, 자신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장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 뭐 아빠로서 아이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 이런 사진 동영상, 반대로 상대방이 아이를 방치한 사진, 아이가 막 되게 지저분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상대방과 있을 때 아이 우울한 표정,
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증거는 양육자 지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객관적인 증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겁니다. 근데 몰래 녹음하는 게 범죄가 아니냐, 위협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화 당사자 사이에 몰래 녹음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막 상대방이 아이 방치하거나 아이 양육을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 막 내가 막 항의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 반응이겠죠. 응? 그런데 아이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이와의 다정한 통화 내역. 자, 아이와 다정한 통화 내역이라는 거는 아이하고 통화하는 걸 녹음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참 더티하죠? 카톡. 자, 상대방의 아이를 방치하고 열악하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항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시간별로 카톡으로 딱 남겨져 있으면, 그리고 사진까지 있고 그러면 그게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죠. 심지어 아이가 항의하는데요, 엄마 뭐 오늘 또 왜 약속 안 지켰어, 엄마는 왜 항상 그래, 뭐 이런 항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엄마하고 뭐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아빠인 자기하고 대화 나눌 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런 카톡을 제출하면은 그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하고 아이 사이에 다정스러운 대화, 평소의 대화 내용이겠죠, 그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명세서, 상대방의 아이를 방치한 시간 동안 상대방의 사용 내역, 뭐 제일 심각한 거는 뭐 모텔에 가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 술집에 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용 내역.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위해 사용한 내역, 뭐 아이 선물을 위해 사용한 내역,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어떻게 준비했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상대방 SNS에서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뭐 상대방이 어디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든지, 이런 행적, 이런 부분, 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는 주로 친지들이 되겠죠. 시댁 쪽, 친정 쪽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 확인서를 적습니다. 근데 그 판사님은 어쨌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대부분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엄마가 주된 양육자였거든요, 지금. 그러면 양육자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한 80% 이상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가끔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주 가출하여서 양육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엄마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평소 엄마가 외도 등으로 양육에 소홀하였다든지, 엄마의 직업이 자녀의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유흥업소 종사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단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가출했을 때 사진 찍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SNS에서 사진이 있다든지, 그죠? 그리고 엄마가 외도를 했다든지, 그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지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이 됩니다. 공동 양육자는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엄마가 양육하고 주말에는 아빠가 양육하고, 이런 게 공동 양육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또 되게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가 이제 첨예하게 갈등 후 이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주중에는 엄마 집, 주말에는 아빠 집. 자, 엄마가 지금, 그리고 아빠가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헤어진 마당입니다. 엄마 아빠 가치관이 같겠습니까? 양육에 대한 가치관도 틀리거든요. 그러면 주중에는 엄마하고 같이, 주말에는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자녀가 가치관 혼란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죠? 안정적인 생활도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부모 사이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녀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공동 양육자가 지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일단 친권자, 양육자가 정해지면 아이 정서의 보호를 위해서 변경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친권자, 양육자가 정해졌는데 그 이후로 바뀌고 또 그 이후로 또 바뀌고 이러면 아이 정서에 아주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자 변경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게 되거나 기존 양육자의 양육보조자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힘들게 되는 그런 사유가 없으면 변경은 힘듭니다. 기존의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했으면 변경이 되겠죠. 근데 그게 입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아이 진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학대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이 변경했다든지 양육보조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른 사유와 같이 고려됐을 때 양육자 변경의 일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양육자 변경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사안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7살인 아들이 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아빠를 낯설어 하는데 근데 저는 경제력이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들이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엄마와 아들의 친밀도가 높고 아빠가 양육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엄마가 아들의 양육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엄마가 외출이 잦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이 양육에 소홀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전에 가출해가지고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녀 외출 시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거나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 맡겨놓는 등 양육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아이를 놓아두고 가출까지 하였다면 그런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됩니다.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지금 바뀐 거는 뭐 남편이 학대를 했다는 게 입증된 것도 아니고 단지 엄마의 지금 그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양육자 변경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즉 실무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보호를 위해 양육자 변경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남편 측이 아들을 학대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아들을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남편의 부모 사정으로 아들을 양육할 수 없게 된 사정, 이런 종합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양육자 변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